책 받으셨나요? 네. 안 받은 학생이 있어요? 그 책을 보시면 두꺼운 책이 있죠. 두꺼운 책. 두꺼운 책을 보시면 1편이 착공에서 준공까지예요. 착공에서 준공까지서 여기 그 이제 건설 현장, 건설업의 안전보건에 대한 어떠한 법적인 서류를 어떻게 작성하고 며칠 과태료를 안 하면 과태료가 얼마인지 이런 걸 상세하게 작성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건 어차피 여러분들이 이제 안전공학을 연구하시는 학생들이니까 그건 죽었다 깨어나도 알고 가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안에 2편에 보면 안전보건 책자 출판 업무 이렇게 써 있는데 이건 제가 작성해 놓은 거고 그 2편에는 뭐 건설 현장이든 제조업이든 안전보건에 대한 서류 업무를 어떻게 해야 된다는 양식하고 방법까지 다 수록이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요 책 한 권 가지면 여러분들은 안전보건에 대해서는 밖에 사회에 나가서도 이대로 이 매뉴얼대로 하시면 노동부, 안전공단, 국토부 어떤 점검을 받아도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그런 토대를 하고 제가 삼성, 포스코, GS건설에 근무하면서 그런 점검을 수없이 받아봤겠죠. 근데 거기에서도 이런 서류 쪽에는 지적이 거의 없던 서류들이니까 이걸로 하셔도 되고 현재도 전국에 있는 한 5,000명 정도의 저희 구독자들이 여러분들의 선배죠. 그분들이 이 책자, 이 양식을 가지고 지금도 공부도 하고 또 서류 업무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직 안전관리자로서.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거고 또 그 얇은 책 한 권 있죠. 얇은 책. 그 주요 공정위험요인 및 안전대책 관례라는 책이 있어요. 자, 요건 제가 첫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자, 여러분들은 뭐 그 안전기사, 산업안전기사, 산업안전 산업기사, 건설안전기사, 건설안전 산업기사 여기에 만족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은 자격증이 없어도 관련학과로서 어디든 취업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보다 더 좋은 자격증을 취득해가지고 진짜 인생 역전을 하는 거예요. 인생 역전. 로또 받는 것보다 더 뜻있고 좋을 수 있어요. 그런 거 하기 위해서 이 책을 지금부터 공부하시다 보면 너 안전기사 자격증이야. 그냥 따는 거고 이 책을 대하고 계속 연구하고 공부하다 눈으로 보다 보면 여러분들은 제가 최초로 이 안전공학과에서 최초로 지도사 한 명을 목표가 한 명인데 배출시킬 계획을 잡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있으면 제가 나중에 그냥 제가 또 이 학교에서 이런 무료로 그 특강도 하고 하니까 그럴 때 또 오셔가지고 공부하고 그래서 진짜 안전 공부하기로 마음을 먹었으니까 한번 멋지게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거 제가 많이 도와드릴 거예요. 여기 이것도 공부하시고 필요하다 보면 거기에 따른 자료들도 제가 드리고 할 거니까 열심히만 하시고 따라오세요. 아시죠? 네, 그러면 자, 착공에서 준공까지 서류가 뭐 있는지 오늘은 자, 이번 주까지는 어차피 지금 목요일 날또 17명에 18명 이렇게 그 학생이 있고 그래가지고 수업을 똑같이 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다음 주부터는 지금 제가 3시간이잖아요. 1시간은 그 착공에서 준공까지 이 서류 업무로 하고 나머지 시간은 위험요인 안전대책 이 책을 가지고 두 가지 책을 가지고 공부를 할 겁니다. 그래가지고
최단 시일 내에 그 책을 끝내고 다시 한번 복습하는 시간을 후반기에는 갖도록 하고 여러분들 내년 시험 대비해서 100% 합격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같이 하실 거죠? 네. 제가 여기 나가서 찍어주고 이렇게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여기 그 프레젠테이션으로 준 게 아니고 다른 파일로 돼 있어가지고 올려야 돼서 여기서 그냥 설명을 할 테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따로 듣기만 하세요. 오늘은 이러한 서류가 있다는 거 아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수업을 듣고 가셔서 낮에 들었던 수업이 잘 생각이 안 난다 그러면 제가 유튜브 방송 들어가셔가지고 이거 영상 올려놓을 테니까는 다시 한번 그 암기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듣고 뭐 노래도 듣는데 그냥 틀어놓고 듣고 있으면 머릿속에도 들어갈 수 있어요. 그걸 드리는 거니까. 자, 일단 착공이라는 말이 뭔지 아셔야 돼요. 착공 아시죠? 몰라도 돼요. 당연히 알게 되는데 착공이라는 건 시작한다는 얘기예요. 시작. 그러니까 업무를 건설을 착공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거 메모하셔도 돼요. 그래가지고 제가 저번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이 현장에는 현장 소장 그러니까 안전보건 총괄책임자 여러분 같은 안전관리자 그리고 품질관리자 이 세 명만 있으면 착공을 할 수가 있어요. 시작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세 명 중에 한 명만 없어도 착공을 못해요. 착공 허가를 내주지를 않아요. 시에서. 이 사람들은 선임 대상이기 때문에 선임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은 어디에 돼야 돼요? 노동부에다 해야 돼요. 노동부에다.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는 이제 120억 건축, 토목 150억 이렇게 안전관리자 선임을 해야 안전관리자를 구해서 취업을 해서 선임을 해야 가능했는데 지금은 100억, 90억, 80억, 70억, 60억 하다가 현재는 50억 이상, 50인 이상, 50억, 50인, 100억 이런 금액적으로 이런 쪽으로 성립이 되다 보면 안전관리자를 누구 선임을 해야 돼요. 노동부에. 그래야 작업을 공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안전관리자들이 굉장히 부족한 형편입니다. 제가 이제 이 콘서트에 와서 보니까 여기는 소방학과가 굉장히 많이 좀 유명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제 건설 쪽으로 오셨잖아요. 잘하신 거지. 일단 밖에 취업 나가면 연봉 수준이 틀려요. 소방 쪽에 취업돼서 나가면 아마 3천 이 정도 페이 연봉 거의 최저임금 수준 이 정도 받고 아마 스타트 할 거예요. 제 알기로는. 그런데 안전관리자들은 못 받아도 4,200 이상 출발해요. 잘 받으면 5,000 이상도 받고. 그리고 소방보다 이 공채하는 데가 많아요. 큰 회사나 이군이나 종합건설이나 많아요. 그래가지고 진로가 아주 많아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은 선택을 잘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취업은 나가서 어차피 소방이나 안전이나 뭐나 위생이나 보건이나 다 고생해요. 아침 이 건설 쪽은 뭐 좀 일찍 7시에 출근해서 6시에 5시에 퇴근하고 그러는데 어차피 하루 고생하는 건데 하루 고생하고 한 달 고생하고 또 요즘은 옛날처럼 막 토요일날 일요일날 이렇게 무시거리 일 안 해요. 빨간것이 놀고 토요일날 일요일날 휴무하고 토요일날 일요일날 다 쉬는 데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격주로 한 주는 토요일날 일요일날 휴무 같이 하고 그 다음 주는 토요일날 일하고 일요일날 못 쉬고 그러니까 한 달 6일 보장을 해줘요. 그렇기 때문에 할만해요. 재미도 있고 또 건설 쪽이 재미있습니다. 재미도 있고 시간도 잘 가고 아마 여기 그 편입하고 그 현장에서 그런 업무를 실전에 있다가 온 학생들도 있어요. 그분들은 지금 라이센스가 있는 친구도 있고 뭐 그렇지 않은 친구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매력이 있습니다. 이 건설 안전 쪽에. 그래서 저는 참 맞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이상하게 쳐놓고 55부터 안전관리자 의무 선임해요. 노동부에다가. 그렇기 때문에 안전관리자들이 많이 필요해요. 필요하다 보니까 사람은 없고 구하려고 하니까 단가가 자꾸 올라가요. 그래가지고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2019년도에 개정이 됐는데 한 번 더 돼야 돼요. 왜 그러냐면 지금 1.98%, 1.97%, 뭐 2.5% 이제 그 건설 종류마다 이게 틀리거든. 근데 거기에 전에는 인건비가 40%를 안 넘었어요. 인건비가 한 39%, 40% 하고 안전시설비가 한 40% 돼야 되고 뭐 보호구 여러 가지 교육 뭐 이런 게 쭉 나눠져 100%로 맞춰야 되는데 지금 40% 갖고 인건비 잡으려고 못 잡아요. 여러분들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1.98% 책정이 돼서 나와요. 직접비하고 간접비하고 직접비하고 재료비하고 해서 그러면 거기에 40% 가지고 여러분들 인건비 주면 누가 일 안 해요. 요즘 여러분들 인건비가 50%가 넘어가요. 거기에. 근데 거기에 시설비가 또 따라가잖아요. 사고를 막으려면 안전시설을 가시설 이런 걸 튼튼하게 정확하게 잘 해줘야 되는데 2021년 넘어가면서 자재값 올라 인건비 올라 막 그러다 보니까 도저히 맞춰먹지를 못해. 그러다 보니까는 해야 될 거 난간 추락사고 방지 낙하물 방지망 추락 방지망 이런 걸 잘하고 해야 되는데 뭐 돈이 부족하니까 그냥 한다 이거지. 넘어간다는 거지. 여러분도 그 시험 문제도 나오겠지만 하이니어 5단계에서 불안전한 상태하고 불안전한 행동 이것만 끄집어내면 도민의 현상이 없어지죠. 저 그거 아직 안 배웠나? 맞아요. 그럼 불안전한 상태, 불안전한 행동 불안전한 행동이 88%라고 했잖아요. 불안전한 상태가 10%고 천재질이 2%란 말이에요. 그 중에서 제일 큰 게 불안전한 행동인데 그걸 막아줘야 되는데 그걸 막들 못해가지고 그런 중대 사고가 발생이 되고 그래요. 자, 아무튼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작성하는데 자,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 현장 수장입니다. 그리고 협력업체 안전보건 책임자 그리고 안전관리자 이런 서류들을 선임을 해서 착공서류로 만들어줘야 돼요. 이걸 누가 해야 돼요? 정말로 공무나 관리 역에서 이런 걸 만들어서 선임을 하고 해야 돼. 여러분들이 하는 거 아니에요. 원래 원칙은 여러분들은 취업을 하면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자격증 이런 거 해서 주면 돼요. 올려라. 근데 가면 그렇지가 못해요.
취업에 대해서 가면은 다 여러분들이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래가지고 이런 양식이 첨부 서식이 8페이지에도 있죠. 이거 9페이지도 있고 10페이지에도 있고 이 페이지수에 그 페이지수 따라가 보면 양식이 다 있어요. 만들어 놓은 양식이. 그걸 보고 여러분들이 작성을 하고 그런 서류 첨부해서 보내버리면 여러분들은 아마 깜짝 놀랄 거예요. 그 직원들이 처음 만났는데 초보자가 이런 서류를 어떻게 만들지? 그래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뭐 잔소리도 못하고 싫은 소리도 못해요. 왜? 여러분들이 일 처리를 알아서 착착착 해가니까는 뭐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지 이제 이 편에 가면 안전교육 시키는 거 이제 저하고도 여기서 같이 여러분들도 해보고 서류도 만드는 거 사진 찍어서 넣는 거 같이 해보겠지만 어려운 거거든. 그거 하지. 또 일일 업무 해서 승인 받아서 철해놓지. 주간 업무, 월간 업무, 뭐 보건 업무, 연간 업무, 단기 업무, 분기 업무, 장비 업무. 그 책서 보면 서류가 다 만들어져 있어요. 그거 그냥 끄집어내서 작성해서 사진 찍어서 승인 받아서 보관해 놓으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처음 입사해서 갔지만 여러분들은 최소 3년에서 5년짜리 근무자들이에요. 그래서 연봉을 더 줄 수밖에 없어. 승진도 빨리 해줄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 다 아는데 이렇게 고액의 연봉자를 놓고 왜 여기다 2명씩 3명씩 넣냐? 필요 없다. 새로운 현장 인건비 줄이려고 여러분들 빨리 팀장으로 보내요. 여러분들 잘하면 한 3년에서 5년 안에 팀장 갈 수 있어요. 팀장 가는 거하고 팀원으로 있는 거하고 엄청 하늘과 땅이에요. 뭐 제가 다른 부수적인 얘기는 안 하겠는데 아마 세상이 바뀝니다. 이 여러분 군대 갔다 오신 분 이렇게 저도 5여단 060 정보 저는 이제 30개월을 하고 옛날 83명 공무원이라 30개월 하고 제대했어요. 저는 특전사를 갔다 왔어요. 내가 무슨 말 하려고 그랬지? 아무튼 내가 무슨 말을 하다 그랬지? 깜빡했다. 팀장이랑 팀원 오케이. 자, 군대에 가면 대령 무궁화 3개 다음에 뭐해? 군대 갔다 온 사람 몰라? 크게 무궁화 누가 그랬어? 준장이라고 누가 그랬어? 맞아, 준장 원스타. 그러니까 이렇게 있잖아요. 이게 대령이야, 대령. 이 위에가 준장, 다음이 2개가 소장, 다음 3개가 준장, 소장, 중장, 4개가 대장. 우리나라는 4개밖에 없어요. 자, 여기 육군 대령에서 원스타 타면 180까지가 바뀌어요. 차도 바뀌어요. 집차에서 승용차로 바뀌고 세단으로 바뀌고 집도 바뀌고 다 바뀌어요. 월급도 바뀌고 그게 옷도 바뀌고 저는 안 해봤는데 180까지가 바뀌었다고 그러고 그만큼 인생 역전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아무튼 그렇게
이렇게 있고, 자 여기 그 두 번째 보면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 작성이 있죠.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는 이제 여러분들 이거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 제출 대상, 현장 이런 거 다 이제 눈으로 암기를 하셔야 돼요. 이게 시험 문제 단골이거든. 자,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 작성을 해서 상공전에 작성을 해가지고 이걸 안전공단에다 갖다 두고 제출을 합니다. 그러면 안전공단에서 그 검토를 하고 적정이냐 부적정이냐 적고무적정이냐 이 판단을 해줘요. 그런데 처음에 가면 거의 90% 이상이 다시해와 부적정 나와요. 그러면 다시 기술사 이걸 이제 맡긴 컨설팅 회사의 기술사하고 다시 수정하고 뭐해서 다시 갖다 주면 결국은 이제 착공 전에 이제 갖다 주면 안전공단에서 조건부 적정을 줍니다. 조건부 적정. 여러분들 적정, 조건부 적정, 부적정 이것도 잘 머릿속에 암기해놔요. 이거 시험 문제 잘 나와요. 안전공단에서 해줄 수 있는 게 적정, 조건부 적정, 부적정. 근데 조건부 적정으로 줍니다. 그래가지고 안전공단에서 3개월에서 6개월에 한 번씩 현장 잘 하고 있는지 점검을 나옵니다. 이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대로 잘 실행을 하고 있는지 수십 3개월에서 한 번씩 3개월이나 6개월에 한 번씩 점검을 나와요. 그게 이제 안전공단에서 나오는 점검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그 점검이 정해진 점검이 3번 정도 있어요. 사고가 나지 않는 한, 자 봄에 2월에서 3월에 시행되는 노동부에서 시행되는 해빙기 점검이 있어요. 그리고 우기철에 나오는 우기철, 장마, 풍수에 대비해서 나오는 점검도 나오고, 이제 가을에 이제 화재 이런 거 대비해서 어느 동계 점검 한번 나오고, 이건 꼭 나옵니다. 노동부에서 노동부 직원 2분하고 안전공단에 있는 건설 전문가분하고 최소 3명이 꼭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때는 그 시기를 이제 그 책에 보면 연관 업무에 보면 그런 시기가 다 작성이 돼 있어요. 그런 시기에 맞춰가지고 미리미리 뭘 제대로 준비를 하고 갖춰야 되는 건지 다 나와 있으니까 시간 날 때마다 책을 참고를 하시면 돼요. 자,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는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안전공단이면 어디예요? 산업안전보건법. 그리고 밑에 3번이 안전관리계획서 작성이잖아요. 또 안전관리계획서도 작성하는 그 시설물이나 이런 게 또 따로 정해져 있어요. 자, 건설안전기사 취득하시려고 하시는 거, 산업안전기사 이런 분들은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대상이고 굳이 안 보셔도 되는데 더 높은 자격증까지 봐야겠다 하면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의무도 이걸 자세히 보셔야 돼요.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나 안전관리계획 작성하고 착공 전 작성 후 안전공단 심사를 득한 후 공사 실시 가능하다 하고 안전관리 계획서도 똑같아요. 지자체 위탁 검토하고 승인 후 발주자에게 제출. 자,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는 안전공단 심사 후 공사 실시 가능하고 안전공단에다가 제출하지만 안전관리 계획서는 승인 후 지자체, 그러니까 지자체 그 검토 후 발주자에게 제출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안전관리 계획서는 건설기술진흥법에 속합니다. 메모할 필요 없어요. 뒤에 가면 다 나와요. 여러분들 그 얇은 책에 들어가면 이제 제대로 시험 공부 딱 붙으면 한 2-3번씩 나오면 머리 다 들어가기로 해놨으니까 그냥 눈으로 보세요. 뭐 애들도 아니고 쓰려고 하지도 말고 그냥 눈으로 보세요. 그리고 현장 착공 시 대관 업무 안전 보건관리 규정 작성.
자, 5번에 안전보건 관리 규정. 요건 이 상시 인원 그러니까 근로 인원 100명 이상, 그리고 공사금액 건축 120억, 토목 150억 이상의 현장에서는 이 안전보건관리 규정을 작성을 해가지고 비치를 해놔야 돼요. 그 120억 100명 미만에는 작성 안 해도 돼요. 그런데 이런 것도 여러분들 작성할 줄 아셔야 돼요. 그리고 현장 설명할 때 안전관리 지침, 이거 이제 건설 현장에서 건설 현장이다 보니까 협력업체에 도급을 줍니다. 도급을 줬을 때, 자, A 업체, B 업체, C 업체가 있어요. 그러면 A 업체하고 B 업체, C 업체가 이걸 도급을 받기 위해서 현장에 입찰 참여를 하려고 옵니다. 그 왔을 때 여러분들이 안전관리 지침을 만들어줘야 돼요. 자, 우리 현장에 와갖고는 일일 업무는 어떻게 하고, 안전교육은 어떻게 하고, TBM은 어떻게 하고, 위험성 평가는 어떻게 하고, 회의는 어떻게 하고, 이런 걸 쫙 리스트를 만들었는데, 그것도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걸 참고해서 여러분들이 작성을 하면 여러분들은 진짜 대단한 스타 돼요. 그런 걸 만들어가지고 자꾸 위에 소장이나 팀장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그런 걸 제시를 해야 돼요. 제시를. 나의 가치를 자꾸 보여주고 증명시켜줘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빨리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빨리 올라가야 이걸 또. 그리고 근로자 채용 시 안전보건관리 지침.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여러분들 위험성 평가를 얼마만큼 잘하냐야 사고율도 줄어들고 그래요. 자, 1번의 1차 위험성 평가는 최초 위험성 평가입니다. 이건 공사 착공 전에 전 공정에 대해서 전 직원이 모여가지고 그 전 공정에 대해 갖고 위험 요인, 그게 개선 대책, 개선 후 등급 이런 걸 여러분 같이 작성을 해야 돼요. 근데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대기업에서도 그냥 다 모여서 하려고 하기 힘들어요. 여러분, 제가 공정별로 토목부터 기계, 장비 이런 것까지 책 5권에 의해서 만들어놓은 최초 위험성 평가집이 있어요. 이런 거 여러분들 그 나중에 수업 다 끝나면 제가 오늘 말고 다 끝나고 시험 기말고사 중까지 끝나면 제가 보고 선발을 해서 한 10번 정도로 제가 그 책을 드리려고 해요. 그러니까 그리고 자, 두 번째가 정기 위험성 평가입니다. 정기 위험성 평가는 공사 착공 후 매년 1월이 되는 때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제 공사를 시작해서 착공을 했잖아요. 그러면 내년 오늘이 정기 위험성 평가를 해야 되는 날이에요. 그때는 뭐라냐? 그동안에 삭제됐던, 그러니까 다 진행했던 공사들은 삭제를 시키면 돼요. 그리고 나머지 공정 가지고 나머지 정기 위험성 평가를 하는데 이게 약간 좀 바뀌었어요. 이제 중대 재해가 발생되고 그런 현장 발생 가능이 있다는 현장 이런 데는 6개월에 한 번씩 그런 것도 지나가지만 잘 머릿속에 남겨놓으세요. 그게 바뀌어가지고 작년에 바뀌어가지고 시험 문제에 나올 수가 있어요. 하나씩 시험 문제가 이 관여도에서 많이 끄집어내서 주지만은 일부러 그 합격률 조절하려고 기술사, 지도사 이런 시험 문제를 넣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 책을 공부를 하시라고요. 그러면 기사책 보는 것보다 이 책을 보면 처음에는 어렵겠지만 이건 기사부터 지도사, 기술사까지 다 한꺼번에 공부하는 책이니까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리고 자, 3차 위험성 평가가 주간, 수익 그러니까 수시 위험성 평가입니다. 이게 2주 또는 매월 단위로 하는데
거의 2주에 14일 위주로 해가지고 위험성 평가를 합니다. 그 위험성 평가를 할 때 자,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게 2주 단위로 하는 이 수시 위험성 평가가 가장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해요. 이게 뭐냐면, 자, 아까 제가 말했죠. 최초 정기는 1년, 그러니까 최초 위험성 평가를 다 했잖아요. 공사 착공 전에 전 공정에 대하고 최초 위험성 평가를 했어요. 뭐 토공은 뭐, 건축은 뭐 설비는 뭐, 전기는 뭐, 기계는 뭐, 이 공정별로 그 총괄 그 계획표를 가지고 여기에서 토공 여기까지 할 때는 톱하기 하는데 예를 들어 굴착기 몇 대, 항타기, 항발기 이런 게 들어와 가지고 작업을 할 때 여기의 위험성은 이런 그 장비의 전도, 근로자의 추락, 용접 시 화재 폭발 막 이런 등의 위험이 나왔어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장비의 전도를 막기 위해서는 두께 30mm 철판 바닥에 깔고 이동하기, 장비의 그 충돌, 근로자의 추돌, 신호수 배치, 또 화재 폭발, 화재 감시자 배치, 소화기 비치, 소화수 비치, 인화성 물질 11m 이내 접근 금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쫙 안전 대책까지 만들어주는 게 위험성 평가 있잖아요. 그러면 자 여기에서 토공에서 1주차, 2주차 여기까지 무슨 작업을 한다. 왜 뭐야? 굴착 작업이다. 그러면 이 주권을 가지고 수시 위험성 평가를 하는 거예요. 이 주권을 가지고. 그러니까 오늘 어렵죠. 이게 어려워요. 위험성 평가. 그런데 알고 나면 아무것도 안 해요. 그냥 오늘은 이렇게 한다 흘러가는 것만 들어요. 어차피 여러분들은 나도 공부할 때 다 알아야 돼요. 근데 더 이제 가다 보면 더 쉬워져요. 자, 뭔 얘기냐면 최초 위험성 평가를 했죠. 그러면 최초에서 이제 공정별로 토공 했잖아요. 그러면 이건 이 공사 기간 2년이면 2년 여기에 대해서 전체 다 했단 말이에요. 최초는 처음부터 시작부터 끝까지. 근데 지금 하는 건 수시 위험성 평가예요. 수시 위험성 평가는 뭐냐? 자, 여기에서 2년 걸 잡았는데 여기에서 처음 시작해갖고 2주 거 이것만 가지고 수시 위험성 평가를 한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가요? 2년 건 만들어 놓는데 2주 거 그러니까 여기에서 1% 이것만 가지고 2주 거 2주일 여기에서 작업이 토공사할 때 토공사 작업이 들어오는 장비가 굴착기, 항타기, 또 항발기 이런 게 들어오겠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자 굴착기가 들어올 때 사고 위험이 뭐가 있을까요? 근로자의 협착이 있겠죠. 협착이 있고 낙하가 있겠지. 낙하는 그 버켓 수리 시 버켓 수리할 때 일단
이탈 방지 핀을 미우착으로 이 버켓이 낙하돼가지고 밑에 근로자가 타결해가지고 사망을 했다. 이런 이제 낙하 추돌, 그리고 추돌에 대한 안전 대책은 신호수를 배치하겠다. 왜? 이 추돌이 여러분들 알죠? 충돌하고 추돌 아시죠? 자, 충돌은 여기서 가고 정면을 부닥치는 걸 충돌이라고 합니다. 추돌은 가는데 뒤에서 받는 거. 이 고속도로 가다 보면 써 있잖아요. 추돌주의. 충돌은 서로 마주보고 닥치게 하는 걸 충돌이라고 하고, 추돌은 뒤에서 받는 걸 추돌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신호수를 배치를 안 하면 여기서 굴착기, 항타기 이런 게 서로 후진을 하다가 추돌을 할 수 있다 얘기예요. 그래서 신호수를 배치해야겠다. 사고 방지를 위해서. 그게 안전 조치인 겁니다. 그리고 화재 폭발이 있다. 자, 요건 용접 작업을 했을 때 불티 피산에 의해서 여러분들 뉴스 보면 위에서 상부 작업을 하다가 불똥이 떨어져가지고 그게 확산이 돼가지고 폭발나고 인원이 몇십 명씩 죽고 그러잖아요.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밑에다가 우리는 화재를 감시할 수 있는 화재 감시자를 배치하겠다. 그리고 불똥이 떨어지고 바로 제압할 수 있도록 이런 소화기라든가 소화수 준비해놓고 있다가 바로 소화를 시키겠다. 진압을 하겠다. 그리고 그거보다 더 좋은, 자, 위에서 용접 작업을 하고 있어요. 하는데 여기서 용접을 하면 불티가 비산이 막 돼요. 퍼진다는 거 비산. 그러면 여기에 밑에다가 여기서 용접 작업을 하면 밑에다가 불티 비산 방지, 불티를 비산하는 걸 방지해주는 불티 비산 방지포를 제작해서 붙여놔야겠다. 근데 자, 여기에서 이것도 옛날에는 그냥 성명표로 했어요. 성명표. 근데 요즘은 기와지공도 없애는 판에 몸이 안 좋다고 그래서 이걸 못 쓰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뭘로 하냐? 워비그나 스포가 있어요. 단가 차이는 좀 많이 나는데 요걸로 그죠? 그 안에서 이거 쓰죠? 맞아? 이거 씁니다. 근데 비싸요. 그런 식으로 위험성 평가는 이제 나눠지고 또 일일 위험성 평가가 있어요. 매일 TBM 시간에 하는 일일 위험성 평가. 자, 체조를 하고 그 관리 책임자가 나와가지고 다 이게 팀원들이 직원들이 모였어요. 자, 오늘은 A 구역에서 무슨 작업이 이루어지는데 거기에 작업에 대한 위험성은 뭐고 거기에 대한 방지 대책은 뭔지 서로 이제 발표를 하고 의논을 하고 방지 대책을 세워서 알아야 되니까 공유를 해야 되잖아요. 그게 일일 위험성 평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다음은 이제 시공 단계에 가면 일일 안전 교육 일지가 있습니다. 일일 안전 교육 일지, 안전 협의체, 안전 보건 회의로, 무사일체 회의로. 그 나머지 양식은 비구란에 보면 페이지 수 있죠. 여기에 다 있어요. 이 책 들고 여러분들 바로 현장 가서 서류 업무 볼 수 있어요. 만들 수 있어요. 그렇게 편하게 만들어 놨어요. 자, 일일 안전 교육 일지는 이제 현장에 가보면 매일 출력 일보를 작성을 합니다. 출력 일보. 근로자들이 나오면 거기서 이름 쓰고 서명을 해요. 그래야 돈을 줘요. 자, 그런 거.
그래가지고 어떻게 그게 이게 TV 일지예요. 어떻게 교육을 하고 그날 작업 내용은 뭔지, 위험 요인은 뭔지, 안전 대책은 뭔지 이런 걸 했다. 교육 일지를 매일 작성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안전협의체 회의로, 안전보건위원회 회의로, 노사협의체 회의록이 있어요. 자, 안전협의체 회의록은 매월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겁니다. 자, 이건 건설기술진흥법에서 하는 것도 있고 안전협의체 회의록이 있고, 자, 그 산업안전보건법에서 하는 건 이름이 좀 틀려져요. 이게 도급사업이기 때문에 도급사업 주간 협의체 회의록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리고 안전보건 회의록이 있고 노사협의체 회의록이 있어요. 자, 안전보건 회의록은 분기 3개월에 한 번씩 하는 게 안전보건 회의록입니다. 그리고 노사협의체 회의록은 2달에 한 번씩. 그래서 건설 현장은 어차피 도급 사업을 하기 때문에 2달에 한 번씩 하는 노사협의체를 주로 사용하고, 이때 또 그 합동 점검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안전보건 회의록하고 노사협의체를 같이 다 해야 되냐? 그건 아닙니다. 안전보건 위원회 회의록이나 노사협의체 한 가지만 해도 한글로 인정이 된다고 산업안전보건법 정립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근로자 안전교육 실시입니다. 신규 안전보건교육일지 이때 이제 보고, 그러니까 신규자가 처음에 오면 지금 그 법적으로는 신규 채용자 교육은 없어졌어요. 왜? 근로하러 오시는 분들이 밖에 컨설팅 회사에서 4시간씩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를 받아요. 돈을 내고. 그거 증을 가지고 와야 일을 시켜준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그건 이제 잘 모르는 사람들이라서 그러는데, 원래 신규 교육은 없어도 와서 받고, 내가 그 교육을 안 받았다고 하면 그 회사에서 돈 줘가지고 받고 오라 이렇게 해야 돼요. 맞아요. 그게 그 교육비에 포함이 되는 거니까 줘야 돼요. 의무적으로. 건강검진도 받고 오면, 배치정 건강이나 특수검진 받고 오면 그 돈 다 줘야 돼요. 그렇게 하고, 그런데 그 신규 안전보건교육은 1시간 정도는 해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제 그 처음 건설 현장에 그 현장에 오면 그 현장에 대한 동선도 모르고, 기계가 어디 있고, 비상대피는 어디 있고, 화장실은 어디 있고, 이런 거 잘 모르잖아요. 처음이라서. 그러니까 그런 거 저런 거 좀 알려주라는 의미에서 1시간 정도 그렇게 그 교육을 하라는 거예요. 하지만 법적으로는 기초안전보건 때문에 신규 채용 교육은 없다. 그 점검 나와도 신규 채용 교육은 일찍 보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참고하세요. 자, 특별안전교육. 특별안전교육 뭐지? 특별안전교육 내용이 종류가 원래 그 40가지였는데 매놀 작업이 없어지고, 매놀 작업이 밀폐 공간으로 함정화 되면서 39가지로 바뀌었어요. 공정이. 그 책 보면 39가지에 대해서 나올 거예요. 그 사람들의 그 해당되는 사람들은 건설 현장에서 이런 것들은 2시간 이상 교육을 시키면 됩니다. 그리고 관리 근로자 정기 교육 매월 2시간, 분기 6시간. 근데 이걸 이렇게 하기 싫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들이 좀 힘들어요. 매일 TV 해놓은 거 있잖아요. 그거 사진 찍어놓고 설명 받고, 그날 TV에 한 내용 모아놨다가, 그러면 하루에 10분씩 한다고 하고 한 달이면 몇 시간? 그걸로 대체를 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렇게 뭐 서류도 많아지고 굉장히 복잡해지니까 그냥 한 달에 2시간 해라. 이겁니다. 그리고 관리감독자 반기 8시간, 연간 18시간입니다. 이것도 이게 이제 업무를 보다 보면 잠깐 헷갈려가지고 시간을 빼먹을 수가 있어. 그래가지고 이것 때문에 노동부 지적받고 과태료 내고 그런 경우 내가 몇 번 봤거든요. 저도 이제 국토안전관리원 요원이니까 저도 그 점검을 여기저기 자꾸 다녀요. 그러면 이런 데서 허점이 있더라고요. 저는 이런 데 이제 알잖아요. 그래가지고 잘 파악하고, 저는 근데 과태료 많이 안 때려요. 내가 다 지적해놓고 많이 잡아놓고 팀장 불러가지고
내가 지적은 여기서 이만큼 요즘은 지적 5건 나오잖아요. 그럼 노동부 점검 감독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많이 주면 그 회사 힘들어지니까 한 10개 지적 사진 찍을 거야. 여기에서 제일 싼 걸로 내줄게. 어떤 거 할래? 잡아봐. 이게 나야. 이렇게 하고 관리 책임자 직무교육 이런 것도 이 관리 책임자 직무교육 이런 것도 산업안전보건비 1번 인건비에서 교육하면 돈 다 대줘야 된다. 줄 처리야. 그 정도 하고 점검 현장 점검 일일 순위 점검 사업주 순위 점검 있잖아요. 자 사업주 순위 점검을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의무적으로 사업주가 근데 사장이 와요? 안 오죠? 현장 수장이 있잖아요. 현장 수장이 이틀에 한 번 하고 그 서류를 작성해서 보관해야 돼요. 안 그러면 이게 똑같습니다. 그리고 합동 점검일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노사협의체 회의 끝나고 같이 전체가 근로자 대표까지 해서 현장 점검을 했다는 거. 자 그리고 건설 장비 중량물 취급 작업 계획서 장비 반입할 사용되고 고소업 작업차 안전 작업 계획서 이런 것도 차량계 하역 운반 작업 계획서 차량계 건설기기 작업 계획서. 자 여기에서 지게차라든가 양중기 이런 크레인 이런 건 중량물 취급 작업 계획서까지 작성을 같이 해야 돼요. 그리고 바퀴 달고 다니는 건 차량계 하역 운반 작업 계획서를 하시면 되고 그렇게 하시면 되고 8번 건강 자 작업 환경 측정은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작업 환경 측정은 이제 보건 쪽이니까 착공을 했으면 시작을 했으면 30일 한 달 안에 업체를 선정해가지고 우리 현장에 위에 인자가 뭐뭐가 있는지 찾아서 그런 유해위험 인자 속에서 작업하는 작업자들은 특수 검진을 받게끔 해야 되고 그러니까 배치적 건강 검진을 시켜야 돼요. 그거 안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재보서 이런 건 나중에 하도록 하고 자 그리고 준공 이관서류 이런 건 지금은 여러분들이 알 필요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착공 이런 거 이제 서류는 할 것이고 저는 사실은 여러분들한테 중요한 건 지금 다 중요하지만 내년 시험이 저는 가장 중요할 거라고 봐요. 그래가지고 이 서류 업무 책자를 보면서도 제가 이건 나온다 저건 나온다 하고 주요 공정 요인 이거 할 때도 책에 굵은 글씨 쳐놓은 거 이런 거 눈여겨 보면 기사 시험은 그다지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25년이니까 책 살 것도 없어. 그러니까 19년도부터 그 관련도 출력해가지고요. 그 문제 몇 번 풀어봐요. 우리 나중에 중간고사, 기말고사 시험 볼 때 그런 시험 문제 위주로 해갖고 시험 보고 계속 저는 시험 위주로 공부를 할 겁니다. 여러분들 산업안전 이런 위생도 건설 인간공학 시스템 이런 거 저보다 더 유능한 교수님께서 가르칠 거니까 저는 그런 거 필요 없고 일단 저는 건설안전이니까 여러분들 건설안전 쪽에 시험 합격할 수 있도록 지도사 합격할 수 있도록 우리 지도사 한 명 나와야죠. 2명 나오고 더 좋고 한 명만 나와도 내가 전체 회식 제가 쏩니다. 진짜 아시죠? 그리고 오늘은 여기 자꾸 나 신규자라고 그래요. 제가 회사 업무를 보다 보니까 이 총회가 있대요. 6시부터 그래가지고 수업을 오늘은 5시 한 20분까지 하도록 하고 일단 여러분들 좀 잠시 나가서 바람도 쐬고 자 흡연자들은 흡연도 하나씩 하시고 그리고 하고 한 15분까지 아니 5분까지 들어오세요.
일단 쓰다가